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납세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립이 됐으니까 납세무 확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우리가 세금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일단 성립은 돼야 돼요. 무조건 성립이 됐을 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고. 그때 신고할 때는 법으로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신고하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행위까지가 신고예요. 예. 그래서 그 제출을 했으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지방세 같으면은 어디에다가 제출을 할까요? 그래요. 지자체, 즉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제출할까요? 맞습니다. 세무서 가서 제출을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홈택스라고 해요. 홈택스.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라 그래요. 위택스. 여기에 가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신고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납세무가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부에서 직접 계산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결정하는 방식이라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납세무가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성립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때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어떤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세금은 정부에서 직접 결정을 해주느냐. 자,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왜 대부분의 세금이 다 신고하는 세금이냐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1교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모르니까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규칙적이에요? 아니죠.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이죠. 어쩌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누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정부는 모릅니다. 물론 알려고 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해. 자, 소득세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자, 작년에 제가 얼마 벌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정부도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라요. 물론 알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두긴 했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는 직원들 수입이니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한 내역을 세무서에다가 통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고 그 중에서 얼마의 세금을 뗐고 이 자료가 들어가니까 수입이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현금으로만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쓴 돈, 자, 쓴 돈도 얼마인지는 정부는 알 수는 있어요. 왜?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할 거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등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들이 다 세무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국가에서는, 즉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거의 한 7, 80%는 압니다. 알지만 나머지 20, 30% 그냥 아무 증빙 없이 현금 거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이고, 즉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이고 다 불규칙적인 세금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뭐 하도록 돼 있느냐? 납세자한테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고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라도 거짓으로 신고한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정부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일부 세금은
정부에서 직접 계산을 해주는데 어떤 세금이냐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세금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매년 반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대표적인 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이 있는데,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5시 정도 되면 학교가 끝나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학생인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한 6시 정도면 늘 집에로 와요.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근데 오늘 5시 58분에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왜? 이때쯤이면 집에 오는지 아니까. 자, 6시 20분에 왔습니다. 그래도 안 물어볼 겁니다. 왜? 딱 6시에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6시보다 조금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6시보다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위고 동일한 행위니까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시쯤 되면은 집에 와야 될 애가 7시가 돼도 안 와, 8시가 돼도 안 와, 9시가 돼도 안 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근데 10시가 됐는데 들어왔어요. 그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보겠죠. 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야, 너 원래대로라면 6시 정도에 집에 와야 되는데 뭐 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고 하느냐? 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이래요. 믿겨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자, 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기냐고요. 아니겠죠? 이상한데 얘가 원래 평소에 공부하던 애가 아닌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믿어주려고 하는 거죠. 믿어주려고. 잘했어. 와, 네가 사람 됐네? 잘했어. 그래, 이제 너도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나 보다. 그래, 배고프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옆집에서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느냐? 그쪽 집 내 자녀 어제 보니까 PC방에서 나오더라. 이걸 봤대요. 자, 그걸 걸리는 순간 이제부터는 얘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부터는 얘는 혼나는 거죠. 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소에 6시에 들어오던 애가 10시에 들어왔다. 자주 있던 일이에요? 아니죠.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인 행위죠. 그건 직접 물어봅니다. 너 뭐 했어? 네가 직접 이야기해. 라고 하는 제도를 신고제도. 근데 평소에 6시에 계속 들어오던 사람이 6시에 들어옵니다. 그건 안 물어보는 거죠. 자, 재산세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는 그냥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세금인데 정부에서는 내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면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놨을 것이고, 신고를 해놨으면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 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장부를 근거로 해서 팔기 전까지는 장부에 있는 재산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걸 근거로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게. 이미 정부가 알고 있고 그걸 알아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네. 이렇듯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내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세. 여러분들 자동차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나오는 세금이에요. 또 주민세가 있죠. 주민세라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면 나오는 세금인데, 한번 세대주로 등록이 됐죠. 그러면 매년 나와요. 매년. 내가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대원들은 안 나옵니다. 세대주한테만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러한 세금들이 대표적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내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등은 다 뭐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대신 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거나 비반복적인 세금이거나 불규칙적인 세금 등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딱 2개. 상속세, 증여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신고를 해야 돼요.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는요. 그동안에 절차상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신고된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도 거짓으로 신고를 했고 알고도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귀찮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정해준 대로만 내야 돼요. 세무서에서 정해준 대로만.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 절차는 있지만 신고로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4개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계속 이럴 거예요. 자,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는 이렇게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재, 종, 상, 증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 종, 상, 증. 자, 성격은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다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신고한 내용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주겠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461페이지에 인문서 461페이지에 이번에 납세무 확정 나와 있죠? 네. 그 납세무 확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요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2가지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신고 제도가 있고 결정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고 일부 세금만 결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조세는 어떻게 가도록 돼 있느냐?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하지만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러한 세금에 뭐가 있느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딱 요렇게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결정이라는 말과 신고라는 말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그래, 뭐 얘는 신고고 얘는 결정이야 이렇게 대충 외워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연결을 할 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그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어려운 내용을 했었을 때 이게 못 따라가져요.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지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신고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납세무자가 누가? 납세무자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행위까지를 우리는 신고라고 한다. 결정이라는 말은 누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금은 일단 성립이 먼저 돼야 되고 성립이 되면 나중에 가서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때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납세무가
성립됐으면 세금 계산에서 확정을 시켜라. 그때 세금 계산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또는 소득세처럼 불규칙적으로 내는 세금은 다 납세자가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납세자가. 하지만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단순히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다. 이러한 세금 등은 다 정부에서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을 하고 납부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신고납부라고 하고,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은 고지서가 발급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느냐면, 자,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요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근데 우리가 의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 의무가 있고 사회적 의무가 있는데, 사회적 의무는 그냥 지키면은 좋고 안 지키더라도 제재는 없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른을 보면은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유교적 관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상대방에게는 존댓말을 써라. 이런 부분들. 자,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반말을 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욕을 좀 얻어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뭐 제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의무인 거고, 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시키는 의무들이 있어요. 이걸 법적 의무라고 하는데, 자, 법률상 의무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제재가. 자, 그때 받는 제재가 뭐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를 우리는 벌금이나 과태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떨 때 나오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떨 때 나오느냐? 법을 위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을 때. 자, 근데 세법도 법이거든요. 세법도 법인데 이걸 위반을 했다. 그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와야 되죠? 근데 세법은 명색이 세법인데 굳이 벌금이나 과태료로 내게 할 필요는 없자. 그래서 이때는 뭘 붙이느냐면 세금을 추가시켜요. 세금을. 이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보세요.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한테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고된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신고라고 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를 했어요. 이걸 과소신고라 그래요. 그러면 안 걸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걸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세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계산하는 행위를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 결정이나 경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정이나 경정이라는 표현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정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를 다 정하면 결정이라 그래요. 일부만 정하면 경정이라 그래요. 경정. 그래서 자, 내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걸렸어요. 납세무가 먼저 성립은 됐어요. 성립은 됐으면 일단 신고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으면 신고서에 적어야 돼요. 얼마에 취득을 했고 여기에 세율을 곱했더니 얼마의 금액이 나옵니다 하라고 제출을 해야 돼요. 또는 얼마에 취득을 했고 얼마의 세금이 나왔는데 나는 법률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라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있어요. 법률상. 그러면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비과세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안 걸리면 상관이 없어요. 걸렸을 때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안 했으면 전체를 다 계산을 해야죠. 이걸 결정.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전체를 정했으니까 결정. 만약에 1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만 원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죠?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나머지 40만 원이에요. 이걸 경정이라 그래요. 경정. 네. 그리고 결정이나 경정을 했으면 뭘 보내느냐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 바로 고지서 보내는 게 아니라 통지서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혹시라도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는 세무서에서 서류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결정 통지서라고 와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정 통지서라고 와요. 그러면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를 다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은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반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때는 가산세 같은 경우가 안 나오겠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면 통지서를 먼저 보내고 그 통지서상의 내용에 의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과속으로. 그러면 뭐부터 오는지 아세요? 통지서부터 와요. 통지서. 고지서가 아니고 통지서가 먼저 온 다음에 거기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국도 어디 뭐 고속도로 어디에서 몇 번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몇 킬로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이만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고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까지 딱 찍혀서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 그 사진 보면 보조석은 그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번호판 보이게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이대로 고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정이나 경정통지서, 여기는 결정이나 경정통지서가 오고 여기는 굳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부가 정한 대로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부분을 뭘로 보내느냐? 고지서로 보내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납세무자가 성립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그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을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까지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벌금 성격인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고지서가 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원칙이 보통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칙이. 그러면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고지서상 금액은 정부가 정한 대로 내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외적으로. 그 말은 뭘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부에서 직접 결정 또는 경정한 대로 고지서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보통징수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냐. 자, 재산세는 원칙이 보통징수다. 아,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한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는구나. 자,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
원칙은 내가 직접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금액을 내면 되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벌금 성격인 세금까지 포함해서 고지서가 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똑같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만약에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고지서상 금액 안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오는 거고,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재산세 고지서에는 가산세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지서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고지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주어지느냐면 납부기한이 주어져요. 납부기한.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정기한, 즉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하나 외우셔야 되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법정기한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뭘 받아서 내요? 고지서 받아서 내죠? 그때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러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뭐 하느냐? 다시 고지서 보냅니다. 다시. 그래도 안 내요. 그럼 또 보내요. 그래도 안 내요. 또 보내요. 또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셨죠? 한 번씩.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고,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시면은요 되게 무섭게 써져 있어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낸다. 그러면은 압류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 운반이 안 되는 것들은 봉인 방법을 써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한 것들은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안 낸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죠. 이때 압류부터는 직접 세무공무원이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요 전까지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까지는 세무공무원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만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만. 근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출장비가 발생해요. 요때 발생하는 출장비를 뭐라고 하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흐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청 38기동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서울시청 38기동대 드라마에서는 그 사기동대라고 해서 나왔어요. 사기동대. 그래서 그 사기꾼을 동원을 해서,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서인국 씨가 그 주연으로 해서 나왔는데, 사기꾼들을 데리고 와서 체납자들한테 사기를 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때 서울시청 38기동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경찰인 줄 아는데 아니고 서울시청 세금 체납팀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런 분들이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납세무가 성립됐다,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법정기한이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다, 체납처분비다, 강제징수비다,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 중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벌금이 따라 붙는데, 그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때 여기에 붙는 가산세가 있고, 여기에 붙는 가산세가 있고, 여기에도 가산세가 하나 더 붙어요. 이 다음부터. 요 두 개의 가산세가 좀 차이가 나긴 해요.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산세라고 해서 통합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가산세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산세는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이냐? 납세자한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게 가산세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볼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이행하지 않은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의무자가 들어가야 돼요. 의무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서를 보시면은 좀 순서 바꿔서 어디가 나와 있느냐면 456페이지 용어 정리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56페이지 용어 정리에서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중간에 양가로 15번에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신고 납부가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통 징수가 있어요. 자, 보통 징수 아까 설명드렸죠.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보통 징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징수라고 문장이 나오면 무슨 글자를 쓰셔야 되느냐?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자, 그래서 고지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6번에 가산세 보세요. 자, 가산세에서 기억본 볼게요. 가산세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글자가 보여요? 그렇죠? 의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의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때 가산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면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 가서 내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했습니다. 법정기한 내 이걸 안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취득세를 결정을 해서 직접 지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보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산세라고 하는데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협박이에요. 여러분들 벌금이나 과태료는요. 원래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면 협박이 목적인 거예요. 자, 뭐하고 똑같으냐면 회초리하고 똑같아요. 회초리.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회초리로 맞아 보셨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폭력이네 어쩌네 저쩌네 해서 안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회초리는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초리를 딱 걸어 놓게 되면 학생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잘못하면 저걸로 맞겠구나.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 나 저걸로 맞기 싫어. 그러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걸어놓은 거지. 야, 나는 너를 오늘 죽여버릴 거야 하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맞죠. 벌금이나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벌금이나 과태료도. 벌금이나 과태료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을 하면 이만큼의 돈을 내게끔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겠습니다. 라는 게 협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쓸데없이 내가 돈을 허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우리나라 벌금이나 과태료는 좀 그 규제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살아오시면서 무단횡단 해보셨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무단횡단 해본 적이 없다. 물론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대부분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하세요? 그냥 합니다. 나 바쁘니까. 아니 뭐 차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한 4발자국 걸으면은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신호 왜 기다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뭐 무단횡단 하다가 안 걸리면은 좋고, 걸리면 그냥 재수 없는데,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야 되는 돈이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낸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지. 뭐 이거 냈다고 해서 우리 집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래요. 만약에 무단횡단 했는데 걸렸다? 근데 벌금이 10억이다.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도 하겠어요? 안 할걸요? 네. 그래서 뭐 무단횡단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걸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벌금으로 진짜 한 10억씩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한번 걸리게 되면은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죠. 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긴 했는데, 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죠? 그러면 20만 원 추가할 거야. 그래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가산세의 역할인 거예요. 자, 즉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제대로 신고했으면 얼마에서 끝나요? 100만 원에서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만약에 20만 원 더 내기 싫으면 제대로 신고해 라고 해서 붙여놓은 게 가산세 역할인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취득세에다가, 자, 가산세 역할은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 취득세에다가 뭘 더하면? 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볼게요. 짜장면에다가 뭘 부으면 짜장면의 양이 늘어날까요? 맛은 바뀌면 안 돼요. 양만 늘어나야 돼요. 양만. 제가 수업할 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넌센스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유머도 없고 넌센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맥주에다가 뭘 부으면은 맥주의 양이 늘어나요. 그죠? 자, 짜장면에다가 뭘 부으면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부으면 돼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은 짜장면의 맛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은 늘어나는 거죠. 곱빼기가 되는 거니까. 맥주에다가 맥주를 부으면은 맥주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맥주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맥주에다가 소주를 부으면요, 맥주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에요. 소맥이에요.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짬짜면 아니에요. 짬짜면은 그냥 가운데 칸 쳐놓고 따로따로고,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은 그냥 잡탕이에요. 그렇죠?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닙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취득세도 아니고 가산세도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더해야죠. 이게 가산세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가산세는 명칭입니다. 그냥 가산되는 세금이다라는 명칭일 뿐이지 가산세라고 해서 세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냐? 취득세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가산세는 뭘로 하느냐? 그 세목으로 하라고요. 그 세목으로. 즉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하라고요? 취득세로 하라고요.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하라고요? 등록면허세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했더니 취득세는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은 늘어났죠? 이게 가산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볼게요.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요 취득세는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뒤에 붙는 취득세는요, 잘못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글자는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50%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문제는 얘는 감면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해줘, 이런 식으로 우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까지 감면 혜택을 줘버리게 되면은 제재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같은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세목을 감면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산되는 세금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줄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산세란 뭘 이야기하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해서 내는 세금이다. 세액에 가산해서 내는 세금인데, 첫 번째,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한다. 두 번째, 해당 세목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산되는 세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요 내용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해라.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세법상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는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정리할 겁니다. 뭔만 정리할 거냐면 신고하고 납부만. 요 두 개만. 그래서 자,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단 신고는 글자 그대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신고입니다.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납부서를 받아서 은행 가서 납부하는 것까지가 납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고고 여기까지가 납부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만약에 요게 없으면 납부는 불가능해요. 납부는. 근데 요걸 납부서를 받으려면은 먼저 뭘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이걸 안 하면 이걸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신고는 했어요. 근데 은행에 안 가요. 이것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과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벌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를 신고 쪽에 붙이는 가산세와 납부 쪽에 붙이는 가산세 두 개로 나눠놨어요. 두 개로.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두 개가 붙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하나만 붙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신고 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고,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과소신고라고 하고, 그대로 과소신고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일까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무신고가. 그래서 무신고가 좀 더 비싼 20%, 과소신고가 좀 더 싼 10%입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무신고가 20%고 과소신고가 10%예요. 근데 사기치잖아요. 그러면 무신고고 과소신고고 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40%입니다. 사기치면. 그래서 사기나 부정자가 나오면 무조건 40%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합니다. 자, 납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냈어요. 그때는 위에 신고처럼 두 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통합해놨어요.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씩 붙습니다. 하루 지날 때마다. 자, 그럼 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자, 신고를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플러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적게 신고하고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플러스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근데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납부만 안 했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는 거죠. 그때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납부지연 가산세가 몇 프로냐면은 10만 분의 20이에요. 일할 계산합니다. 월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0이거든요. 그럼 봐볼게요. 10만 분의 22가 하루에 0.02%입니다. 0.02%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10일이면은 0.2%예요. 그러면 100일 지나면 2.2%입니다. 그러면 1000일 지나면 22%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00일이면 몇 년? 3년이에요. 3년에 22%니까 1년에 약 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볼게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납부도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그러면 일단 20% 붙고 자, 나중에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가 오는데 그 고지서가 100일 만에 와요. 고지서가. 그러면은 100일이니까 2.2%가 붙겠죠? 그러면 합의 20% 했다가 2.2%니까 22.2%의 벌금이 붙어서 고지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냐면 볼게요. 자, 얘는 하루에 0.02%예요. 그러면 1년에 약 7%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지나도 1%가 채 안 돼요. 한 달이면 30일 계산하게 되면은 0.66%밖에 안 돼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1%가 채 안 되니까. 근데 요거 안 하면 그냥 20%가 붙어요. 20%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억짜리다. 1억짜리인데 안 냈어요. 안 내고 법정기한까지 안 내고 100일이 지나서 고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 1억에 20%니까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00일 곱하기 0.02% 결국에는 2.2%니까 2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합의 1억 2,220만 원에 대해서 고지서가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3달 후에 낸다고 하더라도 220만 원밖에 안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20%나 붙으니까 2천만 원이 붙는 거예요. 왜 무신고 가산세가 훨씬 더 세고 신고 쪽 가산세가 굉장히 비싸고 납부 쪽 가산세가 싸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돈이 드는 행위냐 안 드는 행위냐예요.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 그래요. 돈이 없었으니까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납부를 안 한 것은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죄다 아니다? 죄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죄는 될 수가 없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내시겠다면 천천히 준비해서 내세요. 한 달 지나서 내신다고 하더라도 1%가 채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대신 너무 늦게만 내지 마세요. 이자가 쌓여가니까. 이 구조예요. 근데 신고서는요, 돈 드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글자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거죠? 그걸 안 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비싸게 붙이는 거예요. 무신고는. 과소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득세를 내래요. 내라고 하는데 취득세 낼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 자체도 안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력이 좀 딸려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신고는 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얘는 안 붙을 거 아니에요. 20%만 안 내더라도요, 세금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래요. 생각보다. 가산세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사기나 부정 나오면 무조건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0만 분의 20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는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만 나오니까 개념만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짜리, 20%짜리, 40%짜리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 20%, 40%짜리는 다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공통점이 전부 다 2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단어가. 납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납부하지 않았으면 20%가 아니에요. 20%는 무신고 가산세예요. 그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느 쪽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붙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고지서까지, 자,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이때부터는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게 없죠. 왜? 이미 고지서가 온 상태니까 내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는데, 여기는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할게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반드시 찾아보시라 그랬어요. 재산세는 처음부터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 받은 고지서까지는 가산세 없이 와요. 재산세는 가산세 없이 오는데, 그 고지서를 잘 보시면 납부기한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납기 내, 또 하나가 납기 후. 근데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날짜가 딱 한 달 차이예요. 납기 내가 7월 31일이면 납기 후는 8월 31일로 돼 있고, 뭐 9월 30일이면 납기 후는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때 그 두 개의 금액 차이가 정확히 몇 프로 차이 나느냐면 3% 차이 납니다. 3%. 여기서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여기에서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서 나오는 가산세는 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셨던 지금 이쪽에서 붙는 10%나 20%나 40%나 이 과정은 여기서만 붙는 내용이고, 여기는 별개입니다. 네,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가산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산세의 종류는 정확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10%, 20%, 40%, 10만 분의 22. 그래서 무신고가 나오면은 20%, 과소신고가 나오면은 10%, 그 다음에 사기나 부정 보이면은 40%,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면은 1일 10만 분의 22. 계산하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계산 문제는 없으니까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자, 다시 한번.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성립식이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해주든 확정이 됐으면
그대로 내시면 되는데 신고해야 될 세금을 안 했다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이다. 그때 가산세는 10%, 20%, 40% 또는 1일 10만 불에 20이씩 붙여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뭐 하시면 된다? 이제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납부가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할 것이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